어머니 제 약혼녀예요. 김지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61세 박영희는 며느리 될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 숨이 멎었다. 왼쪽 팔목, 소매 사이로 보이는 3cm 화상 흉터. 설마 지은 씨, 생일이 언제예요? 1989년 11월 3일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입양 보낸 딸. 쌍둥이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던 그날. 그 아이의 생일도 흉터도 똑같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데려온 약혼녀는 30년 전 자신이 버린 친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영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다. 손에 든 따뜻한 차 한 잔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61세, 홀로 아들을 키운 지 35년째였다. 남편은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갔다. 둘 다 키울 자신 없다며 돈 한 푼 안 남기고 사라졌다. 그때 영희는 임신 중이었고 막 26살이 된 참이었다. 1989년 11월 3일, 갓 태어난 쌍둥이 남매를 안고 영희는 선택해야 했다. 둘 다 키울 수 없었다. 월세방 한 칸, 식당 보조로 버는 80만 원.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형편이었다. 생후 3개월이 되던 날 영희는 결단을 내렸다.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입양 보냈다. 부산의 한 입양기관. 담당자는 좋은 집에 보내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영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 민수만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35년. 민수는 잘 자랐다. 대학을 나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 결혼까지 하려 한다. 영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은 매일 밤 꿈에 나타났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는 것이 위안이었다. 딸랑. 초인종 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오늘이다. 민수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날. 어머니 들어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섰다. 키 180cm, 단정한 정장 차림. 35세가 된 아들은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머니, 제 약혼녀예요. 민수 뒤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 검은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 수줍은 미소가 첫인상을 좋게 했다. 어서 와요, 지은 씨. 많이 떨렸지? 영희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지은도 두 손으로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영희의 시선이 지은의 왼쪽 팔목에 고정됐다.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흉터. 길이 3cm 정도의 오래된 화상 자국.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희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다. 35년 전 딸을 입양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본 그 흉터. 생후 3개월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자국.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약만 발라줬던 그 상처. 설마. 아니야. 우연이겠지. 영희는 애써 태어난 척 손을 놓았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앉아요, 앉아. 민수야, 차 좀 가져와라.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영희는 지은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다. 이제 보니 낯설지 않았다. 코 모양, 눈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아냐, 그럴 리 없어.
착각이야. 지은 씨, 직업이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3학년 담임 맡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구나. 좋은 직업이네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착해요.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그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흉터 생각뿐이었다. 지은 씨, 어디 출신이에요? 부산이요.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산. 영희의 손이 떨렸다. 딸을 입양 보낸 곳도 부산이었다. 부산 어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입양하라서요. 입양아. 그 말에 영희의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다. 어머니, 손 떨리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손이 좀 시려서.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입양아. 부산.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지은 씨, 실례지만 생일이 언제예요? 1989년 11월 3일이요. 1989년 11월 3일. 영희가 쌍둥이를 낳은 날이었다. 숨이 막혔다. 우연일 리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민수가 다가왔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나이 먹으니까 그래.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인데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일 좀 깎아올게. 민수야, 지은 씨 편하게 해드려. 네, 어머니. 영희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앞이 아찔했다. 아들이 데려온 약혼녀가 친딸이라니. 35년 전 버린 딸. 그 아이가 지금 아들의 여자친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희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느님, 이게 무슨 벌입니까? 작은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민수와 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남매였다. 영희는 과일 칼을 쥔 손을 멈췄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와 지은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지은이 핸드폰을 민수에게 보여줬다. 영희도 슬쩍 보니 78세쯤 되어 보이는 지은의 사진이었다. 입양 부모와 함께 찍은 듯한 가족 사진. 귀엽네. 지금이랑 똑같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요? 말썽꾸러기였죠. 어머니, 그렇죠? 민수가 영희를 쳐다봤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정말 개구쟁이였지.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민수의 말에 지은이 영희를 바라봤다. 혼자 키우셨어요? 응. 애 아빠가 일찍 떠나서. 영희는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민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른다. 영희는 평생 그 사실을 숨겼다. 대단하세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민수가 잘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지.
영희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 아이도 내가 낳은 딸인데 이 아이는 모르고 있어. 1시간쯤 지나고 지은과 민수는 일어섰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영희는 현관까지 나가 두 사람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은아. 35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은과 민수가 돌아간 후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다. 왼쪽 팔목에 흉터. 1989년 11월 3일. 부산. 입양아.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영희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세상에 11월 3일생이 얼마나 많은데. 흉터도 비슷한 게 많잖아.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맞다는 것을. 영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3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보였다. 입양 동의서, 병원 기록, 그리고 사진 한 장.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남매. 작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기. 오른쪽이 아들 민수, 왼쪽이 딸 지은이었다. 영희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딸의 왼쪽 팔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화상을 입은 지 일주일 후 찍은 사진이었다. 지은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 병원 기록을 꺼내 펼쳤다. 출생일 1989년 11월 3일. 성별여. 특이사항 왼쪽 전완부 2도 화상 3cm. 오늘 본 지은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영희는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들 민수가 사랑하는 여자는 친동생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감사했어요. 지은이가 어머니 너무 좋으시대요. 영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얼굴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이따 병원 가보세요.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요. 영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달? 네, 늦춰봤자 의미 없잖아요. 저희 둘 다 35인데 빨리 결혼해서 어머니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손주, 남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민수야. 네,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봐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 지은이랑 3년 만났어요. 충분히 알아봤어요. 그래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럼 주무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다음 달이라니. 시간이 없어. 영희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설명하지? 민수는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영희는 평생 그 사실을 숨겼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다. 쌍둥이였다는 것, 누나가 있다는 것, 그 누나를 어머니가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동생이 약혼녀로 돌아왔다는 것.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희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990년 2월, 딸을 입양 보내던 날, 부산의 작은 입양기관, 생후 3개월 된 딸을 안고 영희는 담당자에게 말했다. 제 딸 이름은 지은이에요. 제발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실 거예요. 입양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아이를 정말 원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입양 후에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야 해요. 알겠습니다. 영희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작고 보드라운 얼굴, 왼쪽 팔에 감긴 붕대.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희는 아들 민수만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35년 동안 식당 일, 청소 일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매년 11월 3일이 되면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생일. 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원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딸은 영희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아들의 약혼녀로 영희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35년 동안 모아둔 딸 생각하며 쓴 일기장들이 나왔다. 매년 11월 3일마다 한 줄씩 쓴 일기. 지은아, 오늘 내 생일이다.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한다. 행복하길 바란다. 지은아, 10살이 되었구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친구들은 많니? 지은아, 20살이 되었구나. 이제 어른이 되었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아, 30살이 되었구나. 결혼은 했니? 행복하니? 그리고 마지막 일기. 올해 11월 3일. 지은아, 35살이 되었구나.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딸을 다시 만났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DNA 검사 방법. 여러 사이트가 나왔다. 머리카락, 칫솔, 손톱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했다. 확실하게 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영희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지은 씨랑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살게. 답장이 금방 왔다. 좋아요. 지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간이 없었다.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다. 그 전에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토요일 저녁 6시, 영희는 집 근처 한정식집 앞에서 민수와 지은을 기다렸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지은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었다. 스카프였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식사 후 집에서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지은의 머리카락을 얻어낼 생각이었다. 어머니, 민수와 지은이 함께 걸어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영희의 가슴이 찢어졌다. 어서 와라. 들어가자.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 날짜 확정했어요. 민수가 밝게 말했다. 다음 달 12월 23일이요. 크리스마스 전이라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23일. 영희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좋은 날이네.
영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숨이 막혔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려고요. 제주도? 네, 3박 4일로요. 지은이가 바다를 좋아해서요. 민수가 지은을 보며 웃었다. 지은도 수줍게 웃었다. 그래, 좋겠다. 영희는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모든 게 악몽 같았다. 막아야 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영희의 집으로 갔다. 지은 씨, 이거 선물이야. 영희는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스카프야. 요즘 날씨 추우니까 목도리 대신 둘러. 지은이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 스타일이에요. 잘 어울린다. 영희는 미소 지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 저쪽이야. 지은이 화장실로 가는 동안 영희는 소파에 놓인 지은의 가방을 슬쩍 쳐다봤다.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빗이 보였다. 지금이야. 영희는 재빨리 가방에서 빗을 꺼내 비닐봉지에 넣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빗에 끼어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영희는 화들짝 놀랐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방이 넘어질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래, 다행이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영희는 제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비닐봉지 생각뿐이었다. DNA 검사, 빨리 해야 해. 1시간쯤 지나고 민수와 지은이 일어섰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오늘 선물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영희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비닐봉지를 꺼내 빗을 들여다봤다. 머리카락이 몇 가닥 끼어 있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다음 날 월요일 영희는 서울 시내의 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곳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다. 친자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영희는 상담실에 앉았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의뢰인분과 대상자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의뢰인분 검체와 대상자분 검체가 필요한데요. 제 검체는 지금 채취하면 되고요. 대상자 검체는 여기 있어요. 영희는 비닐봉지를 꺼냈다. 머리카락이요? 네. 좋습니다. 모근이 있으면 검사 가능합니다. 직원이 빗을 확인했다. 네, 모근이 붙어 있네요. 검사 가능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식까지 3주. 시간이 촉박했다. 혹시 더 빨리 나올 수는 없나요? 급행으로 하시면 3일 후에 나옵니다. 추가 비용이 있지만요. 괜찮아요. 급행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영희는 구강 채취를 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3일 후 목요일에 결과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검사기관을 나왔다.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3일. 3일만 기다리면 확실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35년 전을 떠올렸다. 1989년 11월 3일. 영희는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낳았다.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쳤다. 쌍둥이라니. 어떻게 키워?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영희는 홀로 출산했다. 첫째 민수, 둘째 지은. 두 아기는 건강했다. 하지만 영희는 둘 다 키울 자신이 없었다. 월세방 한 칸, 식당 보조일로 버는 80만 원. 아기 분유값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생후 2개월이 되던 날 둘째 딸 지은이 뜨거운 물에 팔을 대었다. 영희가 분유를 타다가 실수로 물을 쏟았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왼쪽 팔목에 화상이 생겼다.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다. 영희는 약국에서 화상 연고를 사서 발라줬다. 다행히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그때 영희는 결심했다.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1990년 2월 생후 3개월이 된 딸 지은을 입양 보냈다. 부산의 한 입양기관. 담당 직원 이름은 박미경이었다. 어머니, 정말 입양 보내시는 거예요? 네. 힘드시겠지만 아기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양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아이를 정말 원하셨어요. 잘 키워주실 거예요.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영희는 딸을 마지막으로 안아봤다. 작고 보드라운 몸, 왼쪽 팔목에 흉터. 지은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희는 아들 민수만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35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다. 식당, 청소, 공장, 무엇이든 했다. 민수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형제는 없어. 너 혼자야. 민수는 그렇게 믿고 자랐다. 쌍둥이였다는 것, 누나가 있었다는 것, 그 누나를 엄마가 버렸다는 것.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지금 35년 후 딸은 아들의 약혼녀로 돌아왔다. 영희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느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오늘 지은이가 스카프 정말 좋아해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민수야. 네. 너 행복하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당연히 행복하죠. 지은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다니까 엄마도 기뻐서 그래.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주무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3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양성이라면 영희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35년간 숨겨온 진실을 아들에게, 딸에게, 모두에게. 월요일 오후 DNA 검사를 의뢰하고 돌아온 영희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3일. 목요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그 3일이 영희에게는 3년처럼 느껴졌다. 화요일 아침 영희는 일찍 잠에서 깼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계속 35년 전 그날이 반복됐다. 딸을 안고 입양기관에 가던 날. 딸의 울음소리. 마지막으로 본 작은 얼굴. 지은아. 영희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물을 흘렸다. 오전 10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지은이랑 결혼식장 보러 가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결혼식장? 네, 강남에 있는 곳인데 괜찮다고 해서요. 어머니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식장. 남매가 결혼하는 장소. 어머니? 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너희끼리 보고 와라.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푹 쉬면 나을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결혼식장.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오후 3시 민수에게서 사진이 왔다. 웨딩홀 내부 사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하얀 버질로드, 예쁜 꽃 장식. 그리고 다음 사진. 민수와 지은이 버질로드 앞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여기로 결정했어요. 예쁘죠? 영희는 사진을 보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숨이 막혔다. 안 돼. 이건 안 돼. 수요일 오전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오후 2시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희를 바라봤다. 응,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병원 같이 가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는 부엌에서 물을 떠왔다.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맙다. 영희는 물을 마셨다.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제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세서요. 혹시 제가 결혼하면 혼자 계시게 되니까 걱정되시는 건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정말요? 그럼. 민수는 안도한 듯 웃었다. 다행이에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어머니가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왜 반대하겠니? 지은 씨 좋은 사람이잖아.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지은이가 그러는데요. 응? 입양아로 자라면서 친부모님을 한 번도 못 만났대요. 그래서 가끔 외로웠대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금은 저랑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하대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 지은이한테 잘해주세요. 평생 가족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이제 지은이도 생기고. 민수는 밝게 웃었다. 하지만 영희는 웃을 수 없었다. 너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민수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다.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제가 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히고 영희는 소파에 쓰러졌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지은도 외로웠구나. 친부모를 그리워했구나. 가족이 그리웠구나. 그 아이도 영희를 찾고 싶었을까? 아니면 원망했을까? 영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35년 동안 모아둔 딸 생각하며 쓴 일기장을 꺼냈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목요일 아침 영희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이다. 오늘 결과가 나온다.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오. 전화가 오지 않았다. 오후 1시 영희는 견딜 수 없어서 검사기관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월요일에 DNA 검사 의뢰한 사람인데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희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직원이 잠시 침묵했다. 의뢰인님과 대상자분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영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99.99%. 네, 생물학적 모녀관계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99.99%.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 민수가 사랑하는 여자 김지은은 영희가 35년 전 버린 친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매였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수에게 말하면 아들은 충격받을 것이다. 자신에게 쌍둥이 누나가 있었다는 것. 그 누나를 엄마가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그 누나라는 것. 지은에게 말하면 딸도 충격받을 것이다. 자신을 버린 친엄마가 바로 약혼자의 어머니라는 것. 사랑하는 남자가 친오빠라는 것. 어느 쪽이든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는 핸드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어머니? 민수야. 네, 왜 그러세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용기를 내야 해.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결혼식까지 이제 2주 남았다. 금요일 오전 영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결혼식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민수에게 먼저 말할까, 지은에게 먼저 말할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영희는 지은에게 먼저 말하기로 했다. 딸에게, 35년 만에 만난 딸에게. 영희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나야 민수 엄마.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 씨, 오늘 시간 되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요? 네, 괜찮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혼자서. 혼자요? 민수 씨는요? 민수는 나중에 따로 만날게. 지은 씨한테 먼저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알겠어요. 2시에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서랍을 열었다. 35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를 꺼냈다. 쌍둥이 사진, 입양 서류, 병원 기록, 그리고 일기장들. 이걸로 설명해야지.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왔어요. 지은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였지만 어딘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서 와라. 앉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지은 씨. 영희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머니, 지은 씨, 너 친부모님을 찾고 싶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수한테 들었어. 내가 입양아로 자랐다고.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어렸을 땐 많이 궁금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지 않았니? 글쎄요. 이제는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민수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만났잖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왜 우세요? 지은아. 영희는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은이 상자를 열었다. 낡은 서류들과 사진이 나왔다. 이건 지은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쌍둥이 아기 사진. 왼쪽 아기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 아기는 왼쪽이 너야. 오른쪽은 민수. 지은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너는 민수의 쌍둥이 누나야. 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민수 씨가 남매라고요? 그래. 1989년 11월 3일 나는 쌍둥이를 낳았어. 오빠인 민수와 동생인 너를.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우연의 일치겠죠.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왼쪽 팔목 흉터. 생후 3개월 때 생긴 화상이지? 지은이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봤다. 그건 양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입양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내가 만든 흉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유를 타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았어. 내 작은 팔목에.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어서 약국 연고만 발라줬지.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이게 DNA 검사 결과야. 영희는 봉투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서류가 지은의 손에서 떨어졌다. 안 돼. 이건 안 돼요. 지은은 뒷걸음질 쳤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 씨가 제 오빠라고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영희는 무릎을 꿇었다. 35년 전 나는 너를 버렸어. 둘 다 키울 수 없어서, 가난해서, 무능해서. 왜 저를 버리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쌍둥이인데 왜 저만 버리셨어요? 왜 오빠만 데리고 가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답하세요. 왜 저만 버리셨냐고요? 지은이 소리쳤다. 3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 엄마가 절 찾으러 와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은아,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제 친엄마는 저를 버렸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지은은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지금 알고 보니 제 약혼자가 친오빠였다니. 손대지 마세요. 지은아, 제발. 3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지은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어디 가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은아, 우리 얘기 좀 더 해야 해.
민수한테도 말해야 하고, 민수 씨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뭐, 제가 직접 말할게요. 우리가 남매라는 걸,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지은아, 어머니, 아니, 박영애 씨.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를 버린 순간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35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한 가지는 감사해요. 뭐, 이렇게라도 막아주셔서 만약 결혼했다면 더 끔찍했을 테니까. 지은은 문을 열고 나갔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집이야. 왜? 지은이가 방금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영희의 심장이 멎었다. 우리가 남매라고요. 쌍둥이라고요. 민수야.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형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지금 어떡하라고요? 지은이는 지금 울면서 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다. 지은이를 찾아. 그 애한테 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위로해요? 우리는 남매잖아요.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미안해.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35년 동안 숨기셨어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35년간 숨겨온 비밀.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에게서도 지은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영희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됐다. 어머니, 민수야, 괜찮니? 잘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다. 지은이는 어떻게 됐니? 모르겠어요.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고. 집에는 가봤니? 갔어요. 양부모님 댁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없대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일이?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35년 동안 혼자였어요. 가족이라곤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형제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민수야.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을 어머니가 버렸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숨겼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는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제 운명을 원망해야 할지.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를 원망해라.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야, 엄마가 갈게.
혼자 있지 마. 아니요. 지금은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마저 잃었다. 일요일 영희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엄마야. 연락 좀 해다오. 걱정된다. 답장은 없었다. 오후 3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영애 씨이시죠? 저는 김지은의 양어머니 이순자입니다. 영희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어젯밤 우리 집에 왔어요. 울면서요. 지은이가 괜찮나요? 괜찮지 않아요. 밤새 울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박영희 씨, 저는 35년 전 지은이를 입양했어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요. 네.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박영애 씨가 지은이 친엄마라고, 그리고 지은이 약혼자가 친오빠라고. 죄송합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이든 뭐든 지은이는 지금 망가졌어요. 결혼도 깨졌고 사랑하던 사람도 잃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부탁했어요. 박영애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다신 만나고 싶지 않대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35년 전 왜 지은이를 버리셨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난해서. 둘 다 키울 수 없어서요. 그럼 왜 아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딸을 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답이 안 되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박영애 씨, 저는 지은이 엄마예요. 35년 동안 키운 진짜 엄마예요. 당신은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네. 지은이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아팠어요.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엄마가 아니구나. 월요일 아침 영희는 민수의 회사 앞에 갔다. 아들을 만나야 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점심시간 민수가 나왔다. 영희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민수야, 엄마 얘기 좀 들어다오. 지금은 힘들어요. 알아. 알지만 엄마도 할 말이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수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가난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난해서였어. 둘 다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럼 왜 저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동생을 버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아이가 키우기 쉬울 것 같아서.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여자아이는 나중에 결혼하면 떠나잖아. 근데 아들은 평생 엄마 곁에 있어줄 것 같았어. 그게 이유예요? 그래. 그게 이유야. 나쁜 이유지. 이기적인 이유지.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 매년 11월 3일이 되면 지은이 생각에 잠을 못 잤어. 지은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할까?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찾을 수 없었어. 입양 후에는 연락이 끊겨.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지은이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알아.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전 모르겠어요. 민수는 일어섰다. 어머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민수야, 시간 좀 주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카페를 나갔다. 영희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영희는 35년 동안 써온 일기장들을 꺼냈다. 딸 생각하며 매년 11월 3일마다 쓴 일기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영희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지은아, 다음 생에는 꼭 너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 버리지 않고 평생 지켜주고 싶다. 용서해다오. 일기장을 덮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지은아, 민수야, 미안해. 영희는 소리 없이 울었다. 한 달이 흘렀다. 12월 23일. 민수와 지은의 결혼식이 있었어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예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영희는 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민수는 한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 가끔 문자만 보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지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는 놀라 일어났다. 누구일까?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수였다. 민수야?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영희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민수가 들어섰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 있었다. 민수야, 많이 힘들었구나. 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저 지은이를 만났어요. 영희의 심장이 뛰었다. 지은이를? 언제? 일주일 전에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어땠니? 처음엔 서로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지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같이 카페에 갔어요. 1시간쯤 얘기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생각해봤대요. 화도 많이 났고 원망도 많이 했대요. 어머니를, 운명을, 모든 걸. 그랬겠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된대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네. 지은이가 말했어요. 자기도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했대요. 만약 어머니가 둘 다 키웠다면 둘 다 불행했을 거라고.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니? 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지은이가 이걸 어머니께 드리래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영희 어머니께, 저는 김지은입니다. 아니, 어머니의 딸 지은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왜 숨겼냐고, 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냐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그때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걸.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행복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저까지 키웠다면 우리 모두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민수 오빠, 아니, 민수 씨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사랑했지만 이제는 남매로밖에 볼 수 없어요. 아프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만약 결혼했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 어머니,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대로 된 엄마와 딸로. 지은 올림.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끝까지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지은아.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민수야. 35년 전 어머니는 26이었잖아요. 남편은 도망가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잘 자랐어요.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민수는 영희를 꼭 안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다 끝났어요. 고맙다, 민수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만났다. 영희, 민수, 지은. 지은은 조심스럽게 영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지은아, 이제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지은아, 너는 항상 내 딸이었어. 영희는 지은을 안았다. 35년 만의 포옹이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웠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지은이 가져온 음식을 꺼냈다. 고맙다, 지은아. 민수 오빠. 아니, 오빠도 드세요. 응, 고마워. 세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일어섰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네, 양부모님이 기다리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은은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다. 어머니 사랑해요. 35년 만에 듣는 딸의 고백이었다. 나도 사랑해, 지은아. 지은이 떠나고 영희와 민수만 남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 괜찮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그쳤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35년간의 죄책감, 35년간의 그리움, 35년간의 후회.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영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지은아, 민수야, 고맙다. 용서해줘서.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